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은 아름다운 성당이 보이시죠? 이곳의 이름은 성문박 바오로 성당입니다. 이 성문박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이름이 앞에 붙는 이유는요, 우리 로마에는 그 중요한 한 4대 성당이 있거든요. 근데 그 4대 성당 중 이 세 곳은 로마 그 성 안에 있는데, 이 바오로 성당만은 성 밖에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예전에 그 성당을 그 건립하거나 세울 때는요, 이 단순히 그냥 그 경치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그 앞으로 땅값이 오르거나 이런다고 성당을 세우지는 않죠. 다 성당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있고 있는 곳에 이제 세우잖아요. 근데 이 바오로 성당은요, 인근에 예전에 이제 바오로 성인께서 끌려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가시던 감옥, 그 다음에 거기서 처형을 네로 황제 때 당하시고, 그 다음에 바로 이 바오로 성당에 초라한 묘소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예전 조선시대를 봐도 그 처형 장소나 감옥, 그 다음에 무슨 그 묘소, 이런 것들이 성 안에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성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은 그 성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에게 이 바오로 성당을 물론 소개시켜 드리고요,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거 뭐냐, 이 유럽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이 성당을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입이 벌어지면서 사진도 많이 찍다가 나중에는 3개, 4개, 심지어는 한 7, 8개 성당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당이 그 성당 같고 도대체 이 성당이 왜 이렇게 그냥 그 방문하는 장소인가 하는 의문조차 들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유럽에, 그러니까 이 로마뿐만 아니라 프랑스, 스페인, 오스트레일리아, 그 다음에 독일, 영국 이런데 그 성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다른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성당을 재밌게 보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꼭 제 영상 보시고요, 앞으로 유럽 여행 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이곳이 성당의 내부거든요. 이 유럽의 성당의 대부분을 들어보면은요, 이런 공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, 이 가운데 이 넓은 공간, 여기를 주된다고 해서 주랑이라고 하고요, 그 옆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돌기둥이 이렇게 있죠. 그래서 그곳을 그 돌기둥으로 옆으로 그 이어지는 다른 또 그 길쭉한 복도 형식의 공간이 있죠.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층랑이라고 합니다. 요런 모습의 층랑이 좌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저 앞쪽에 보면은요, 이 밝게 빛나는 그 공간이 있죠. 거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후진, 그리고 영어로는 앱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요런 기본적인 모양의 공간으로 모든 유럽의 그 성당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런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려면은 약간의 그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데요. 예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요, 이 그리스도교는 숨어서 믿어야 됐었죠. 그래서 카타콤베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나와서 믿거라 이렇게 하니, 그 당시에 그 성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이 성당이 한번 건립되면은 수십 년, 수백 년까지 걸리는데,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바실리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바실리카라는 거는 이 공회당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시골 학교에 가면은 그 강당이 있죠. 거기에서 이제 졸업식도 하고 학예회도 하고
또 저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제 신체 검사도 거기서 하는데 이런 다목적 공간에 바실리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재판도 열리던 이런 바실리카를 그 인테리어만 살짝 바꿔서 이 성당으로 쓰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바실리카가 예전에 거기서 이렇게 재판이 열렸을 때 이 넓은 공간, 이 주랑이라고 하는 데거든요. 여기는 원래가 그 당시에 바실리카로서는 이제 피고, 원고, 변호사, 검사가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공간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칙랑이라고 하는 데는 예전에 재판이 열릴 때는 그 관심 있는 그 군중들이, 그 방청객들이 여기서 이제 목을 쭉 내밀고서 그거를 쳐다보는 데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저 끝에 앱스라는 데, 거기는 이제 재판관이 근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던 데가 되죠. 근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돼 갖고 지금은 어떻습니까? 이 성당에서는 이 주랑이라는 데는 미사가 열리는 데고요. 그 다음에 이 칙랑, 여기는 그 순례자들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미사에 방해되지 않게 한번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공간이 됐죠.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앱스, 여기는 그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는 사제들이 그 앉아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여러분이 어느 성당이나 가시나 보면은요, 이 미사를 보는 일반 신자와 그 다음에 저 사제들이 앉아 있는 공간에는요, 꼭 이렇게 영광의 문이라고 이 독립문처럼 된 곳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눕니다. 그래서 저곳에 그 사제들이 앉아 있는 신성한 곳하고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이 앉아 있는 속된 곳을 항상 구분짓게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성당에서나. 자, 이제는 성당 앞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? 자, 여러분이 이렇게 성당을 걸어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. 그러면은 또 모든 성당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 발다키노라고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로 번역해서는 천개라고 하거든요. 이 천개는 그 어느 성당에나 꼭 있는 건데, 그 천개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 뚜껑을 천개라고도 하고요. 또는 그 절에 가면은 그 부처님 불상 있지 않습니까? 그것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지 않게 이렇게 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것이 닷집,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개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천개 발다키노가 이 성당에서 꼭 중요한 의미는요,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물이 있는 곳이 이 바로 발다키노입니다. 이 성당은 그 건립될 때 당시에 꼭 그 성인의 유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가령 우리가 여러분이 유명한 그 베드로 성당은 가장 중요한 유물이 뭐죠? 예, 베드로 성인의 묘소, 베드로 성인의 유해가 있는 곳입니다. 또한 이 바오로 성당, 오늘 오신 바오로 성당은 가장 큰 그 유물은 역시 그 바오로 성인의 유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성당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그 유물을 갖다가 이 보관하는 곳이 발다키노가 되겠고, 어느 성당에든지 이 구조가 있는 거죠. 자, 여기가 이제 바로 그 밑에가 그 바오로 성인의 묘소가 있고, 저 위에 조그맣게 있는 거는 그 바오로 성인이 일생 동안 그 발에 묶이셨던 쇠사슬을 갖다가 당연히 진품이죠. 저렇게 그 경건하게 보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 마지막으로요, 여러분이 그 유럽의 성당을 방문하셨을 때 또 재미있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성당에 들어가셨을 때 건축학적으로 어느 시대 때 그 만들어진 성당인지를 보는 것이 또 한 재미입니다. 여러분, 성당은 이 시대별로 그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아시면은 여러분이 그 바로 어느 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맞히실 수가 있거든요. 그 지금처럼 이 고대 바실리카 형식,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이 만들어진 성당이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로마네스크 양식은
지금보다는 발전됐지만 어쩐지 안에 들어가시면은 성당이 좀 어둡고 창문도 작고 답답한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벽이 아주 두껍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,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것도 이제 삼국시대죠.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고딕 양식이라는 게 나옵니다. 이 고딕 양식은 여러분이 그 보통 생각하시는 유럽의 성당, 이 천정은 무지 높고 그 다음에 스테인 글라스로 화려하게 된 창문이 널찍해 가지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장엄하고 이런 거지요. 그거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요, 그 아치의 발달과 그 다음에 그 벽면을, 그 성당 그 벽면을 받쳐주는 그 지지대, 그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건데, 이런 것이 발전됨으로써 이 창문을 아주 크고 넓게 그 다음에 점점 더 높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것이 바로 이 고딕 양식의 특징입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려시대 때쯤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르네상스입니다. 이 르네상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, 건축학적으로도 그 그리스 로마 때 많이 쓰던 그 신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돔을 갖다가 이 성당 모습에 거기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조선 초기에 해당되겠죠. 자, 그 다음에는요, 이 바로코 형식이라고 하는데, 이 바로코 형식이라는 건축물은요, 이 그동안의 그 정적인 모습을 떠나가지고 이 동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이 건축물이 동적인 모습이다, 좀 이상하시죠? 그런데 그 기둥들이나 이런 것이 보면은 그냥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, 그것이 간격이 넓어졌다 하면서 우리 시선이 좀 이 운동감을 느끼게 되고요. 또 하나 그 중요한 특징은, 이런 그 선이나 이런 것이 그냥 고든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, 그것이 곡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, 그것이 그 바로코 형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로코 형식이 너무 그 현란하다 보니까 다시 차분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바로 그 신고전주의 양식입니다. 자, 여러분이 이런 특징을 아시고요, 성당에 가셔가지고 그 시대를 갖다가 맞추시면은 또 다른 재미가 되겠죠? 자,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께 이 성문밭 바오로 성당과 또한 그 유럽의 그 성당에 오셨을 때 그 성당을 보시는 방법, 즉 물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그 이탈리아에서의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또 뵐 때까지 안녕.